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탄생한 토마토. 본래 자연적인 상태에서 자란 토마토는 크기도 색깔도 다양합니다. 또한 시간이 지나면 쉽게 물러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사 먹는 빨갛고 동그란 모양의 토마토는 오랫동안 저장해도 맛이나 색이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이런 토마토를 얻는 것은 자연적인 상태에선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오래 두고 먹어도 무르지 않는 토마토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요? The first genetically engineered plant food in the U.S. Was the Flavor Saver tomato, and it was genetically engineered by simply taking a piece that already existed in tomato, turning it around, and putting it back in. 토마토를 단단하게 유지하는 작용은 팩틴이라는 효소가 합니다. 하지만 폴리갈락트로네이즈라는 유전자가 팩틴을 분해해 시간이 지날수록 표면이 물러집니다. 그런데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해 이 폴리갈락트로네이즈 유전자를 차단해 토마토의 노화를 지연시킵니다. 이를 통해 토마토는 익은 상태에서 더 이상 무르지 않고 오래 보관할 수 있습니다. 지난 1994년 미국에서 최초로 유전자 변형 토마토가 상품화에 성공한 데 이어 다양한 유전자 변형 농산물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유전자 변형 기술은 21세기 인류의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중요한 열쇠로 떠올랐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이 몬산토라는 기업에서 개발한 라운드업 레디 콩과 제초제입니다. 이 제초제를 뿌리면 콩은 영향을 받지 않고 잡초만 제거됩니다. 끊임없이 자라는 잡초 때문에 콩 재배에 어려움을 겪어온 농부들에게는 희소식이었습니다. 간단하게 잡초를 제거할 수 있어 콩 재배도 쉽고 수확량도 한결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콩에는 영향을 안 주면서 잡초만 제거할 수 있는 걸까요? 라운드업 제초제는 글라이포세이트라는 효소가 주성분입니다. 이 효소를 식물에 뿌리면 광합성을 방해해 식물이 죽게 됩니다. 따라서 잡초가 자라지 못하는 겁니다. 하지만 콩 종자에는 미생물에서 추출한 특정 유전자를 넣어 제초제의 효소가 전혀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따라서 이 제초제는 콩을 제외한 잡초만 골라 죽이게 됩니다. 제초제 저항성 콩의 출현으로 농민들은 농약 사용의 까다로운 조건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고 농사를 망칠 위험도 크게 줄었습니다. 오랜 세월 수많은 시도로 탄생하는 육종과는 달리 손쉽게 새로운 종자를 만들어내는 유전자 변형 기술. 세계적인 종자 회사들은 이 기술을 통해 다양한 작물들을 만들어냅니다. 유전자 변형 작물로는 제초제 저항성, 해충 저항성 등을 주입한 콩, 옥수수, 연화, 카놀라 등이 있고 이들의 재배 면적은 해마다 10% 이상 증가하는 중입니다. 인류의 식량 증산에 새로운 희망을 준 유전공학. 이제 인간은 필요에 따라 손쉽게 식량 작물을 개발하는 열쇠를 가지게 됐습니다. 제2의 녹색 혁명이 시작된 겁니다. 유전자 변형 연구에 앞장선 미국은 현재 세계 최대의 식량 수출국으로 떠올랐습니다. 옥수수 수출 세계 1위, 콩 수출 세계 1위, 밀 수출 세계 1위, 쌀 수출 세계 4위로 주요 식량 생산을 독점하고 있는 미국. 미국에서 생산한 식량이 전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사실상 미국은 세계 곡물 시장을 독점하고 있습니다. 한쪽에선 유전자 변형 기술을 제2의 녹색 혁명이라고 하지만 다른 한쪽에서는 유전자 변형 작물이 자연의 균형을 깨트릴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서로 다른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식물, 동물, 인간 등 모든 생태계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1800년대) 10억 명이었던 세계 인구는 2050년에는 90억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200여 년 전 식량 위기를 경고했던 멜서스의 예언이 다시금 부각되는 중입니다. 세계 식량농업기구에 따르면 세계 곡물 가격은 2002년 이후 불과 10년 만에 약 150% 상승했습니다. Well, in the last few years, especially since 2007 and 2008, we saw a really serious increase in prices of all kinds of commodities, but in particular of staple goods like maize and rice. And what's worrying for us at the World Food Programme is that there's no sign that those prices are going to come all the way down. So we seem to be facing a future of high food prices. 소득의 대부분을 식량 구매에 사용하는 전 세계 빈민들은 거리로 나와 시위하고 식량 가격 상승으로 구호 식량마저 줄어든 아프리카에선 배고픈 아이들이 끼니를 진흙으로 대신하는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Any kind of increase in food prices hits the poorest people the most because they spend most of their income on food, just getting by day to day. And it could be 60% in some of the poorest countries in sub-Saharan Africa. I mean, people spend 80% of their income on food. 세계 최대 식량 구호 기관인 UN 세계 식량 프로그램은 이 위기를 새로운 기아이자 인류를 위협하는 조용한 쓰나미라고 부릅니다. 마트 판매대에 수많은 식량이 놓여 있지만 사람들은 높은 가격 때문에 식량을 살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지구 전체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대량 생산이 가능해지고 식량 개발에 대한 과학기술은 점점 발전하는데 왜 세계 곳곳에서는 많은 이들이 아직도 굶주리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가 먹는 식량은 왜 늘 부족한 걸까요? 새로운 기아의 원인 뒤에는 육식 인구의 증가가 있습니다. 가축을 먹이는데 많은 작물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보통 소고기 1kg을 생산하려면 곡식 7에서 8kg이 필요합니다. 바이오 연료의 빠른 성장도 인간의 식량을 위협합니다. 한 해 미국에서 바이오 연료 생산에 사용되는 농산물의 양은 약 25%. 결국 전 세계에서 생산되는 곡물의 50% 미만만이 사람들의 식량으로 소비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은 가축과 자동차를 상대로 곡물 경쟁을 벌여야 합니다. 저기 식량 가격 폭등의 또 하나의 원인은 기후변화에 있습니다. 2012년 가을, 미국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Of course, the drought was substantial. It's going to have major impacts on everyone from farmers to wholesalers to retailers all the way to consumers. 미국 국토의 60% 이상이 극심한 가뭄을 겪고 있는 상황. 지난해 7월, 미 농무부는 올해 식료품 가격이 크게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가뭄이 시작되기 전 2012년 5월 옥수수 가격은 $4대였는데 같은 해 10월에는 $8에 육박했습니다. 미국 가뭄으로 인해 옥수수 가격이 70%나 급상승한 겁니다.
보통 곡물 원료값이 40% 상승하면 식료품 가격은 4에서 5% 상승합니다. 따라서 미국의 가뭄은 세계 식료품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세계 옥수수 생산의 41%를 차지하는 미국은 세계 최대의 생산국인 동시에 최대의 수출국입니다. 만약 미국 등 주요 수출국이 수출 제한 조치를 취한다면 세계 식량 시장은 크게 요동칠 수 있습니다. So we're looking at a 25% total reduction in the yield for corn. Exports are expected to drop by 39%. So that's where that's where the impact is going to come to global prices for U.S. corn and everything like that. 서기 2050년 100년 전 생물종의 90%가 사라졌습니다. Potato blight is spreading in Europe, America, and Asia, and the restaurants that couldn't get potatoes are going out of business. A serious infection has caused bananas to go extinct. Scientists were unable to come up with a replacement breed for the fruit. 단일화된 품종이 병에 걸려 사라지면서 풍요롭던 식탁은 점점 비어가고 인류는 식량 부족, 그 이상의 고통에 직면하게 됩니다. 가상 시나리오가 현실이 된다면 우리는 지구 어디에서도 바나나를 구할 수 없는 날을 맞을 겁니다. 원래 바나나에는 파달 같은 까만 씨가 있었습니다. 요즘 우리가 먹는 바나나는 씨 흔적만 남은 불임 바나나입니다. 먹기에 편리하도록 씨를 없앤 겁니다. 세계 어디서나 씨가 없는 바나나만 재배합니다. 씨가 없어 접목을 통해서만 번식이 가능합니다. 만약 강력한 세균이 나타나면 바나나는 멸종의 길을 걷게 됩니다. 인간의 편의에 따라 단일종만 생산하는 종자산업. 이로 인해 인류는 존폐의 기로에 설 수도 있습니다. 습하고 한랭한 아일랜드. 땅이 몹시 황폐해 끼니를 해결할 수 없었던 아일랜드 사람들에게 주식이 되어준 고마운 작물이 있습니다. 바로 감자입니다. 감자는 황폐한 땅에서도 잘 자랐고 특히 럼퍼 품종은 다른 종보다 수확량이 많아 거의 모든 농부들이 럼퍼 품종의 감자를 심었습니다. 럼퍼 감자 덕분에 당시 아일랜드 인구는 크게 늘어났고 국민들은 풍족한 삶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840년대 중반 감자가 하나둘 썩기 시작합니다. 감자 입마름병이 돌면서 모든 감자가 병에 걸려 썩어버린 것입니다. 너도 나도 럼퍼 품종만을 심었던 탓에 대체할 종자조차 없었던 아일랜드 사람들. 주식을 잃은 아일랜드는 식량 부족으로 비극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150여 년이 지난 지금도 세계 곳곳에서는 아일랜드처럼 감자를 단일 재배하는 곳이 대부분입니다. 생산량이 많고 활용도가 높은 특정 종의 감자만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게 패스트푸드 산업. 전 세계에 수천 개의 체인을 가진 패스트푸드 회사들은 동일한 종류의 감자만 원합니다. 한 패스트푸드의 감자튀김은 러스트 버뱅크라는 종으로만 만들 수 있습니다. 튀긴 후에도 물러지지 않고
오랫동안 맛이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농부들은 러스트 버뱅크라는 단일종만 재배하게 됩니다. 만약 이 종이 심각한 병충해를 맞아 전멸한다면 수많은 감자 농가는 망하고 감자 튀김은 사라질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감자에만 국한된 게 아닙니다. 얼마 전 UN 환경기구에서는 세계적으로 생물 다양성이 현저히 위협받고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양상추의 95%, 옥수수의 91%, 완두콩의 94%, 토마토의 81%가 단일종으로 재배되고 있으며 많은 종의 채소와 과일들이 이미 사라져버렸습니다. 단일종의 감자밭, 아일랜드의 비극은 언제든 다시 일어날 수 있고 그 고통의 무게는 이제 한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을 것입니다. 진한 색, 고른 크기, 예쁜 모양의 채소들이 즐비한 슈퍼마켓. 하지만 나날이 오르는 가격 때문에 채소를 고르는 주부의 손길은 신중해집니다. 왜 농업기술은 발달하는데 식료품 가격은 더 비싸지는 것일까요? 바로 종자에 그 답이 있습니다. 금 1g에 약 7만원. 그런데 파프리카 종자 1g이 12만원이나 합니다. 토마토 종자 역시 1g에 13만원으로 금보다 더 비쌉니다. 종자는 왜 이렇게 비싼 걸까요? 수입되는 종자에는 특허권과 수입 로열티가 붙기 때문에 종자 가격이 비싸지고 종자 가격은 고스란히 채소 가격에 영향을 줍니다. 만약 종자 가격이 폭등하거나 수입을 할 수 없게 된다면 식량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게 됩니다. 종자는 금을 넘어 무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각국은 종자의 원천이 되는 유전 자원을 확보하기 위해 오랫동안 국가적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미국 국립유전자원센터, 세계에서 가장 큰 유전자 은행입니다. 이 안에는 종자, 식물 견본 등 전 세계 식물의 다양한 유전 자원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미국은 1600년대 초 이민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종자를 보관하기 시작했고 세계 각국에 종자 원정대를 보내 다양한 씨앗을 모았습니다. 현재 국립유전자원센터에선 세계 전역에서 종자를 기부받고 있습니다. 여기에 도착한 종자들은 다양한 검사 후 영하 20도 또는 액체 질소에 보관됩니다. And that we feel brought us, the seeds survive at 5 degrees, they might survive for about 20 years. In the freezer storage, they probably would survive for hundreds of years. And then in the 1980s, we introduced liquid nitrogen. So this is really a history of low temperature biology. 미국 국립유전자원센터에 보관 중인 식물 견본은 약 80만 개. 그중 3분의 1은 야생종이고 3분의 1은 현재 경작되는 종. 나머지 3분의 1은 연구 과정에서 특이한 변이를 보인 종들입니다. 식량 자원으로 쓰이는 작물 종자를 중요하게 보관해온 유전자원센터. 그런데 이곳에서 최근 중요시 여기는 종자가 있습니다. 바로 야생종입니다. Well, we're interested in wild relatives because they have these hidden traits, traits that you might not see from the plant. This is
a regular cultivar of maize, corn, and then this is in this little plate is teosinte, which is the wild relative, the progenitor of maize. And you can see, if you look closely, that the teosinte is much, much smaller. That's a really pretty typical trait for a wild progenitor. 해충에 대한 면역력, 가뭄에 대한 내성 등 야생종 안에는 우리가 모르는 유전적 특성이 숨어 있습니다. 이는 언젠가 재배종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유용한 가치를 선물할 것입니다. 종자가 곧 국력이 되는 세상.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각국은 종자 수집과 보관에 관심이 높습니다. 종자에 그 나라의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미국은 53만 점, 중국은 39만 점, 인도는 34만 점 등 많은 나라들이 종자를 수집했고 우리나라는 19만 3천 점을 보관하고 있는 중입니다. And the role of crop diversity is, so that's really important now. But for the future, it's really important because in order for those cropping systems to be able to meet the challenges of changes, and also for us to meet the challenges of the need to increase production because of increasing population levels. 2050년, 늘어나는 인구로 암울한 미래가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풀 열쇠는 없을까요? 그 열쇠는 늘 우리와 함께해온 종자에 있습니다. 인류는 식량 위기가 올 때마다 과학의 힘을 빌어 종자를 개발했고 결국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긴 여행을 떠났던 한 알의 종자, 이제 살 곳을 정하고 내려앉습니다. 발아한 씨앗은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지상으로는 푸른 줄기와 잎을 뻗어내며 열매를 맺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인간에게 식량을 공급해준 종자, 인류의 미래를 지속시키는 희망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